하나, 둘, 셋. 하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인입니다. 없어요. 그 사람이랑 저랑 서로 번호를 따본 적이 있어요. 작은 목표들을 성취해가면서 그냥 해요. 33, 25, 골반이 정말 커서 키는 174, 5. 몸무게는 취준시장의 학벌은. 오늘은 Q&A인데요. 살짝 필로우톡 느낌으로 좀 잔잔하지만 포근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침대에 앉았는데,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각설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첫 번째,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남자친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없어요. 저도 좀 놀라요. 이쯤 되면 있을 법도 한데 아직도 없다니. 제 현생이 너무 바쁜 걸 수도 있고 주변에 사람 없는 걸 수도 있고 남자친구 관해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다른 질문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잘 안 됐던 썸 궁금해요. 그건 얘기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남자친구는 없었어도 계속 썸을 타거나 소개팅도 해보고 그런 온앤오프의 관계를 계속 지속해 왔었으니까 가장 최근에 썸 소개를 받았는데 되게 잘 맞고 좋았는데 잘 안 됐던 이유가 그 사람이랑 저랑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 쟀어요. 서로가 서로한테 조금 더 솔직했더라면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긴 해요. 네, 썸을 조금 길게 탔었거든요. 썸이 2주에서 한 달이 국룰이라고 하는데 그걸 조금 넘게 탔는데 그래서 좀 혹폭풍이 있었어요. 간접 실연을 경험하고서는 느낀 게 뭔가 처음부터 안 맞는 사람은 끝까지 안 맞고 뭔가 쎄한 느낌이 들면 흐린 눈 하지 않기, 뭔가 잘 안 된 썰이 재미없어서 남자 관련해서 쪽팔렸던 경험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셔서 웃긴 썰이 하나 있어가지고 별로 안 웃길 수도 있어요. 제가 2학년 때 처음으로 남자 번호를 따본 적이 있어요. 따지도 않았다. 제가 강남역에서 이제 친구랑 놀고 있는데 그때 아마 기억나요. 9번 출구로 나오는 길에 진짜 너무 제 이상형인 분을 본 거예요. 그때는 마스크도 안 쓰고 있었으니까. 친구한테 야 진짜 너무 잘생겼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걔가 저를 막 끌고 가면서 야 번호다 이랬어요. 안돼, 나 그런 건 못해 이러고 있다가 또 걷다 보니까 그 사람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저 말고 그 친구가. 근데 어쨌든 저는 걔 있는 대로 가야죠. 사실 뭐 저도 용기만 있었으면 번호 딸 마음이 있었으니까. 정말 망설이다. 저 혹시 번호 좀 이랬더니 그분이, 근데 솔직히 처음에 번호 물어보면 당황을 하잖아요. 바로 네? 이러고 주지 않잖아요. 살짝 이렇게 반응이 누구나 나오는데 저는 그 반응이 거절 의사인 줄 알고, 물론 거절 의사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막 이러셔가지고 제가 불편하시면 괜찮아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막 뛰어갔어요. 그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지가 번호를 물어봐 놓고서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으니까. 저는 까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슬펐어가지고 남겨둔. 난 까였어. 어떤 상황이었죠? 이 친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번호를 따라갔고 그 남자께서 하는 내가 아니면 괜찮아요 라고 말해서 이 친구 까이게 되었죠. 난 까였어. 별거 없어요. 재미없죠? 죄송해요. 어쨌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삶의 원동력, 계속 발전하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데 추진하는 원동력이 궁금해요. 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겁나 J 같죠? 일단 첫 번째로 작은 목표를 세워서 시행을 합니다. 큰 목표가 있는 건 당연히 중요해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 내가 이 직업을 가고 싶다, 내가 이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큰 목표가 있는 건 분명히 중요한데, 근데 이건 너무 먼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큰 목표를 세우면 그 큰 목표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고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타나요. 내가 오늘 하는 지금 이 일이 큰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인간은 가시적인 결과에서 성취감을 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동력이 되면서 계속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 추진력을 얻어요. 큰 목표를 위한 가시적인 결과는 바로바로 눈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큰 목표를 위한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하루하루 그걸 해나가면서 작은 목표들을 성취해가면서 추진력을 계속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계획을 세우면서 체크를 하면서 성취감과 그리고 과제 하나 끝내면서 성취감. 그래서 이 목표 관련한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Q&A 할 때 한번 되게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우상단에 넣어둘게요. 두 번째는 저는 하루에 그 루틴을 정해서 그 루틴대로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 하는 무언가를 만들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아, 나는 오늘 이걸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 우악 이렇게 하는 날도 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그 힘으로 더 많이 해요. 저는 하기 싫은 날과 하고 싶은 날의 갭 차이가 엄청 크지 않아요. 막 엄청 하고 싶은 날, 엄청 하기 싫은 날 이 높낮이가 크지 않고 저는 항상 그 중간 어딘가에서 업다운이 조금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하고 싶은 날이든 하기 싫은 날이든 그냥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는 날은 좀 더 많이 하는 거고, 하고 싶은 마인드로 하기 싫은 날이다, 아, 뭐라도 되겠지 하고 그냥 해요. 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라도 되겠지라는 그 마인드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뭐라도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뚜렷한 결과를 지금 당장은 보여주지 않더라도 지금 하다 보면 내 인생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무것도 안 해야지, 뭐라도 되겠지라는 마인드를 가지라는 말 절대 아니라는 점 잊지 마세요. 언니, 허리가 대체 몇 인치세요? 몸매 관리 비법 있어요? 정말 뱃살 하나 없어요. 식단 관리하시나요? 한꺼번에 답변을 드릴게요. 33, 25, 38이에요. 제가 골반이 정말 커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엄청 콤플렉스였는데, 이제야 킴 카다시안, 카일리 제너 이런 분들이 흥하면서 골반 큰 게 어떻게 플러스가 돼서 다행인 거지. 저는 어렸을 때 오리궁뎅이라고 놀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허리랑 골반 차이가 큰 거지 허리가 막 얇은 편은 아니에요. 키는 174, 5 정도 되고, 몸무게는 진짜 적게 나가면 55까지 내려갈 때가 있고, 많이 나가면 60이 좀 넘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오늘 아침에 공복에 쟀을 때는 59가 나왔거든요. 60kg가 넘으면 몸이 좀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고, 살짝 무기력해지고 몸이 무겁다 하면 이제 체중이 올라가요. 60이 넘어있다? 그러면 식단 조절을 좀 하는 편이에요. 제가 평소에 막 많이 먹는 편은 아니라서 식사량을 줄이진 않고 식단을 조절을 합니다. 군것질을 좀 끊는 편이고, 그때만큼은 피자, 떡볶이 이런 거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식단 조절을 할 때만. 평소에는 먹어요. 먹긴 먹어요. 최근에 제가 60kg 넘는 걸 봐가지고 최근에 했던 식단은 샐러드랑 뭐 두부면 파스타 이런 식으로 좀 단백질과 샐러드 이런 식단 위주로 조금 바꿔봤고, 칼로리가 조금 낮고 포만감 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50대로 다시 넘어오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여름까지는 한 56, 7 정도를 만들고 싶어서 그냥 이런 건강한 식단을 계속 유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식단 관리하지 않을 때는, 그래 평소에 식습관이 살짝 흰빵보다는 건강빵, 흰쌀밥보다는 뭐 현미밥, 잡곡밥, 곤약밥, 그리고 밥 양도 애초에 그냥 밥 반 공기? 뭐 요 정도? 그게 살짝 저에게 디폴트가 돼서 그건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었고, 어렸을 때 양이 결정이 됐고,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런 방면으로 좀 음식을 많이 먹어버릇하니까 그게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당연히 떡볶이, 피자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런 완전 헤비한 식단을 점심에 먹었다. 그럼 저녁에는 클린하게 먹고, 아니면 저녁에 그런 맛있는 걸 먹을 예정이다. 그럼 그 생각하면서 점심에는 조금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취준하시잖아요. 연대라는 명문대 졸업해도 취업문이 좁다든지 문과의 길이 좁다든지 등의 세니 언니가 느끼시는 점들이 궁금해요. 옛날에 엄마 아빠 세대 90년대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 아빠 때는 저희처럼 지금 막 학부 때 학교에 동아리, 인턴, 대외 활동 막 되게 많이 하고, 취준 때 온갖 공채 공고 올라오면 다 찾아보고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그냥 과 사무실 가면 삼성, 현대, 우리 회사 와달라고 하는 전단지가 그냥 과 사무실에 놓여 있었대요. 저희 아빠도 4학년 1학기 때 합격해놓고 4학년 2학기 때 대학원 다니시던 저희 엄마를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연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이 학교가 되게 스펙으로 작용을 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취업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대요. 제가 느낀 요즘 취준 시장의 학벌은 그냥 여러 가지 스펙 중에 하나일 뿐인 것 같아요. 내가 발품을 팔아서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학교니까 이 정도는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학교에 안주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문과 직무들은. 옛날처럼 내가 학교 믿고 안주해서 누가 취업 떠먹여주는 그런 세대는 절대 아니고, 제가 제 기준 이제 주변에 아웃풋이 워낙 좋으니까 당연히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더 노력하고 더 준비해야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연대라는 그 학벌은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스펙 중에 되게 좋은 스펙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취업이
된다 안 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 있는 취준 시장은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과 한정이기도 해요. 공대 쪽이나 그런 전문적인 지식, 그러니까 전공 지식이 엄청 탄탄한 공대 쪽 친구들은 입사 지원해서 면접 같은 거 보면 전공 지식 되게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쪽 친구들은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고 취업 잘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만 더 자야지, 오늘은 망했으니 내일 해야지, 이런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매일 열심히 사시는지 궁금해요. 나태해진 휴학생이 드리는 질문. 저도 아침에 되게 일어나기 싫어요. 7시 알람 맞추면 한 10분만 더 이런 생각 해요. 근데 그때 팍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영양제 먹고 물 마시고 화장대에 앉아서 스킨 바르면 잠이 깨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날씨는 엄청 좋은데 새소리 들리고 막 사람들 아침부터 일찍이 열심히 사는 그 모습 보이고 햇살 좋고 공기 좋고 이러면 정말 좋아요. 삶에 활기가 생겨요. 그러고 이제 집에 오면 8시거든요. 오전 8시.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밤 12시까지 장장 16시간 동안 하루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밤 12시까지 되게 바쁜 하루를 보내면 12시에 보면 오늘 한 게 되게 많은 거야. 되게 알찬 느낌이 들고 몸이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해서 자요. 그럼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식으로 생활이 되게 반복이 돼요. 이게 좋다고만 느끼면 반복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늦게 일어나 본 적이 있어요. 전날 너무 늦게 자가지고 11시인가 12시 가까이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좀 민기적대다가 아점 먹고 운동도 안 가고 그러고 보니까 오후 4시인 거야. 근데 오후 4시까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고 벌써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되게 오늘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안 좋은 걸 경험을 하니까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루틴이 되게 높이 올라갔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력함을 확 경험을 하고서는 다음날부터 완전 아침부터 다시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만큼 좋다는 걸, 안 좋은 걸 경험하고서 더 뼈저리게 느껴서 아니까 계속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 진짜 좋으니까 제발 아침에 일어나서 좀만 30분이라도 산책해서 잠을 깨보세요. 진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본인이 알아야지, 깨달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2달 차거든요. 저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신과 몸이 둘 다 피곤해야지 잠이 잘 와요. 근데 현대인들이 몸을 잘 안 움직여가지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몸을 잘 안 움직여서 정신은 피곤한데 몸이 안 피곤해서 불면증에 그렇게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몸이 피곤할 일이 없어요. 몸이 피곤할 일을 만드세요. 운동을 하세요. 저는 할 일이 막 너무 많아서 헬스장에 가고 막 크로스핏하고 이럴 시간은 없지만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남고 몸이 피곤하지 않다 그러면은 운동을 하세요. 뭐 홈트도 좋고 뭐 발레도 좋고 필라테스도 좋고 다 좋아요. 몸을 피곤하게 해봅시다. 오케이?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 싶은 일과 가장 후회되는 일. 저는 가장 잘했다 하는 일은 유튜브인 것 같아요.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의 20대를 좀 남기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너무 좋은 사람들과 제 삶을 킵 트랙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의 이러한 모습들과 저의 말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니 덕분에 뭐 했어요? 뭐 이런 댓글을 받을 때 저는 정말 이 유튜브를 한 거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이만큼 보람찬 일을 제 인생에서 다시 경험하진 않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 계속 경험을 하겠죠? 그리고 저 자신한테 있어서 되게 좋아요. 저는 제가 옛날에 어땠는지가 궁금하면 영상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유튜브를 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못한 일은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TMI일 수도 있는데, 못한 일이라고 정의하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실수를 했거나 실패한 건 저에게 어쨌든 플러스 요인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제 잘 안 된 썸 얘기 있잖아요. 제가 조금 더 솔직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회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험으로 되게 많이 배웠어요.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이 썸에서 내가 잘못한 건 무엇인지, 그 다음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관계든 일이든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좋은 결과가 없다면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되고, 그거를 오히려 도약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도약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그 실수와 실패를 분석하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겠다라는 생각과 다음에 어떻게 더 잘하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나가야지 사람이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못한 일은 다 이런 식으로 승화돼가지고 지금 못한 일이라고는 딱히 생각이 안 납니다. 좀 빠르게 해야겠다. 한 달 지출 금액이요. 세니님은 돈 관리나 재테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메인 수입은 유튜브고요. 대외 활동하는 걸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생활비는 아빠 카드 실적 때문에 아빠 카드로 쓰고 그 생활 소비는 아빠 카드로 써요. 뭐 밥 먹거나 편의점에서 뭐 긁거나 할 때 옷 사거나 뭐 가방 사거나 뭐 살 때는 제 카드로 씁니다. 아빠 카드로 한 40에서 60 정도? 제 카드로 한 2, 30 나가는 것 같으니까 한 7, 80? 큰 지출 없으면 7, 80? 재테크는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파란불이라서 딱히 할 말은 없고 재테크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하고 저는 지금 현금으로 모으고 있어요. 막 떼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차나 집 같은 자산으로 언젠간 구입하려고요. 근데 직장을 갖게 되면 돈이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 저는 집을 사지 않을까. 지금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폭등하고 있어서 제가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자잘한 소비를 잘 안 해요. 술도 잘 안 먹고 옷도 많이 안 사고 화장품 거의 안 사고 이런 데서 좀 세이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외롭고 공허해질 때 어떤 행동이나 마인드를 가지면서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실 뭐 극한의 외로움, 극한의 공허함, 막 우울증 이런 것까지는 절대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전 이렇게 극복했어요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공허할 때나 외로울 때 충분히 있어서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바쁘게 사는 게 진짜 답인 것 같아요. 바쁘게 살면 외로울 틈이 없어요. 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잘 안 된 썸, 그 후폭풍이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지영 언니가 저를 되게 많이 지지해줘서 제가 그때 지영 언니한테 되게 많이 의지를 했었거든요. 썸붕된 그 다음 날부터 언니가 저를 집에 있는 꼴을 못 보겠어요. 계속 집에서 끄집어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몸을 굴려요. 하루 이틀 이렇게 꺼냄을 당하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생각이 안 나고 바쁘면 공허하고 외로울 틈이 없구나. 뭔가 그런 생각을 할 겨를 자체가 없어서 그렇게 계속 바쁘게 살면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언젠간 잊혀집니다. 그리고 아침 루틴을 만들었던 게 제가 3월 중순에 한 이틀 정도 되게 무기력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려고 해봤죠.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습관이 되고 그때 그러고 이제 무기력증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언니 향수 뭐 쓰시나요? 써본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도 궁금해요. 저는 향수도 돈 잘 안 써요. 저는 보통 선물을 받는데 저는 친구들이랑 워낙 친하고 서로 살짝 생일 선물은 물물교환 같은 느낌이라서 친구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생일날 사주고 이래서 저도 그렇게 받거든요. 제가 쓰는 게 샤넬 베니스, 조말론 우드 세이지 앤 시솔트, 산타마리아 노벨라 프리지아, 마르지엘라 레플리카 레이지 선데이 모닝, 비치워크, 그다음에 클로에는 옛날에 썼는데 지금은 잘 안 쓰고 바이레도의 Rose of No Man's World, 그다음에 저거 더바디샵, 저것도 머리 안 감을 때 쓰고 그렇게 쓰는데 요즘 제일 잘 쓰는 거는 우드 세이지 앤 시솔트랑 바이레도 There is No Man's World, Rose of No Man's World, 그렇게 두 개 제일 많이 써요. 향수 좀 팍팍 뿌리는 스타일이고. 유튜브 하는 거 추천하시나요? 유튜브 수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대략적으로 용돈벌이 한 달 월급 이 정도 이런 식으로라도요. 하지만 신뢰가 된다면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신뢰가 되지만 우린 친하니까 답해드릴게요. 일단 유튜브 하는 거 무조건 추천해요. 제발 하세요. 남에게 보여준다는 생각보다 그냥 나를 위해서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세요. 그게 뭐 브이로그가 됐든 뭐 먹방이 됐든 뭐 내가 미술하는 사람이랑 그 미술을 보여주는 게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사진을 왜 찍어요? 기록을 남기려고 찍죠. 그거를 영상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SNS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찍고 편집하고 올리세요. 근데 뭐 알고리즘 타서 잘 되면은 유튜브 하면 되고. 근데 이럴 생각으로 시작을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시작하세요. 나의 추억 저장 공간, 카메라 필요 없고 그냥 핸드폰 찍어서, 핸드폰 요즘 편집 어플 잘 나오니까 그냥 거기 몇 번 돌리면 한 3시간이면 편집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올리세요. 유튜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잘 벌면 대기업 신입사원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월마다 조금씩 달라서 대학교 문과학생들이라면 의뢰 많이 준비하게 되는 고시, 로스쿨, CPA 등을 준비하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기업 취직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는지 궁금해요. 고시 쪽은 일단 공부하는 거는 저는 옛날부터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공부랑은 그렇게 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붙여서 오랫동안 앉아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역량은 안 되는 것 같고, 사촌 언니가 되게 오래 사시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사시가 폐지되고 로스쿨 가가지고 요번에 변호사 시험에 붙어서 변호사가 됐는데
진짜 너무 멋진 결실이고 진짜 최고의 결말이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와서까지 언니가 한 그 고생을 지켜보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하고 싶은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하는 게 좋아하는 거여서 그걸 잘 살려서 하려고요. 그 직업을 가질 그 분야는 방송 마케팅 분야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 가치관이 있으신가요?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을 한 게 이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가면 가는 거고 오면 오는 거고 붙잡지 않아요. 뭐 이게 남자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인간관계에 집착은 살짝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서 나를 뭔가 피한다 라고 해서 붙잡아서 야, 너 나 왜 피해? 너 내가 뭐 잘못했니?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고 피했었어? 안녕?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저는 저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잘 안 만나요. 거의 안 만나요. 사실 마음속으로 손절하고 안 만나요. 서서히 끊거나 절대 갈등을 유발하진 않아요. 저는 기빨리는 사람들 진짜 안 좋아해요. 네, 하이텐션 힘들어요. ENFP들 조금 힘들어요. 물 한 모금 마셔야겠다. 목이 너무 타네. 언니는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좋아요. 저는 지금 제 삶에 되게 만족하고 전 지금 나이 때 되게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예쁜 나이 25살 그 영상을 보면서 댓글 읽다가 좀 기억에 남는 말인데 이제 제가 하도 이 말을 많이 하고 다녀서 제 말이 됐어요. 저는 20살보다 25살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더 좋아요. 진짜 확실히 20대 초반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미성숙하고 내가 나를 잘 모르니까 나한테 어울리는 건지 그냥 외적으로든 사람으로든 뭐 공부든 나한테 어울리는 거를 정확히 모르니까 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25살은 되게 성숙하고 뭔가 멋있는 나를 되게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아요. 20살과 25살 사이인 24살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는 뭔가 25살의 문세영을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더 성숙해져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제가 25살이 되면 또 27살의 저를 기대하고 27살이 되면 또 30살의 저를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요? 더 발전하고 성숙해진 저 자신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어요. 나중에 50살이 되든 70살이 되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한 나를 만나고 싶다.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슬럼프나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안 들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슬럼프는 흔히 제가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나 내가 의도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아니면 뭐 내 맘대로 일이 안 될 때 그럴 때 슬럼프가 많이 오죠. 저는 세상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되게 좌절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하고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거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 다음에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게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사과를 먹으려고 A 나무에 올라가요. 되게 힘겹게 올라갔어. 근데 사과가 없어. 내가 거기서 울고 있는다고 사과가 뿅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내려와서 B 나무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올라가서 사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 B나무에 올라갈 때는 이미 내가 A나무를 한번 올라간 경험이 있어서 B나무는 훨씬 더 수월하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오르는 방법을 알아서 훨씬 쉽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진짜 그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좋은 경험이었던 거고 그 마인드를 가지면 뭔가 슬럼프 극복보다 슬럼프가 덜 올 것 같아요. 안 물리고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뭔가요? 저는 엄마 김밥과 월남쌈입니다. 그렇게 야채 많이 들어가고 담백한 건 진짜 안 물리고 끊임없이 먹을 수 있어요. 엄마 김밥은 진짜 세 줄도 쌉 가는. 유튜브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구독자분들이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저는 영상의 악플이 사실 그렇게 많이 달리진 않아요.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가끔 이제 에타나 커뮤니티에 글이 생기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공간에 저 모르게 떠들면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알면은 그거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되게 쿵해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없어서 사실 그런 거 지금 신경 쓸 겨를도 없고 힘들다기보다는 좀 신경 쓰이는 건 어쨌든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고 막 살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10만 명이라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시는 건데 그거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아야 하니까 뭐든지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이나 제 행동들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당연하고 오히려 저를 조금 더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 이 유튜브가. 많이 왔다. 나는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한다. OX.
중간에 세모가 있다면 뭉툭한 세모? 그러니까 5에 가까운 세모? 자존감이 낮진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자존감이 높거나 항상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존감이 높거나 항상 낮진 않아요. 가끔 뭐 거울 볼 때 내가 잘생겨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가끔 거울 볼 때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면서 자존감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하잖아요. 상황과 순간에 따라서 자존감은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자존감이 낮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변동의 폭이 크지 않아요. 자존감 높을 때 확 높았다가 확 낮았다가 이러지 않고 그냥 잔잔하게 거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웨이비한 느낌? 그래서 낮진 않다고 생각해요. 언니의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저는 인생의 롤모델은 한 명 있었어요. 유치원 때. 슈퍼게일즈를 보고 고토부키 란을 보면서 나는 이 시대의 최고의 날라리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했죠. 그게 저의 인생의 롤모델이었는데 아쉽게 저는 날라리가 되지 못했어요. 찐따 모범생이 됐죠. 제 찐따 모범생이 나요. 지금 학폭 터지는 거 봐. 지금은 롤모델 딱히 없어요. 그 입사 지원서 쓸 때마다 제 롤모델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하하하. 저는 제가 좋아요. 언니 드림카 궁금해요. 사실 저는 차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독일 살면서 차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냥 지식이 쌓였어요. 그 연합뉴스 다니면서 저희 부서에 차 관련 컨텐츠를 하는 그 기자분들이 계셨어가지고 제가 드림카로 꼽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고 돈 생각 안 할 때는 벤틀리 SUV,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 모델 3. 미국에서 교환학생 할 때 교회를 한 두어 번 갔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버클리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있어요. 차 타고 한 30-40분? 차 없는 학생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분들께서 학생들을 버클리에서 픽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차를 좀 다 해주셨었는데 거기 있는 교민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리콘밸리 터줏대감 분들, 되게 옛날부터 엔지니어를 하신 분들이신 거죠. 그럼 진짜 부자인 분들이 정말 많으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노르칼의 베벌리 힐스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되셨는데 결혼 안 하시고 그 벤틀리 SUV를 혼자 모시는 거예요. 그거를 탔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사실 이건 차 때문도 있지만 그분 때문도 있어요. 너무 멋있는데 차도 너무 좋고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있는지 KTX를 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 때문에 벤틀리 SUV고 거의 다 왔다. 남들과 비교될 때 극복법이요. 남들과 비교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내 주변 사람 누구는 뭐 어디가 됐더라, 어디 갔다더라, 난 잘 안 되고 정체된 느낌일 때 이럴 때 비교가 많이 되려나? 싫은 애가 잘 나와서 짜증날 수도 있겠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적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어쨌든 내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잖아. 내가 아는 그 지인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인맥풀에 잘난 사람이 하나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언젠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알아두면 좋은 사람, 좋은 인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은 비교를 해도 제가 잘 나가면 쟤 진짜 잘 나가네? 내 인맥풀에 CPA 붙은 애 한 명 늘었어. 나도 그만큼 열심히 해서 나도 잘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입방아 오르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 자, 이거 진짜 질문 많았어요.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한마디로 정리한 세니님의 인생 가치관.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요?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첫째, 정체되지 않는 삶 살기. 이게 정체된다는 게 그냥 푹 쉬는 거랑은 달라요. 당연히 달리면 쉬어야 돼요. 정체되는 삶이라는 건 내가 뭘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멈춰있는 삶이에요. 저는 정체되는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경험한 건데 제 3자가 보기에 저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남의 시선에 신경 써라,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신경 써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정체되고 있다면 어떤 한 부분에서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저번에 면접 컨설팅을 받았을 때 제가 알지 못하는 모습을 그냥 저의 그냥 일상적인 모습에서 내가 캐치하지 못했던 포인트를 그 면접관님께서는 그 한 30분, 1시간 동안의 저의 모습을 보고 너 이런 면도 있다 라는 걸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 끄집어낸 포인트가 킥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정체되는 삶을 사는 것 같을 때는 나를 모르는 사람 아니면 나를 많이 보지 못한 사람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킥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4F에서 파생된 그 소비더머니 그 김현용 기자님께서 하시는 소비더머니 보면 귀인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 귀인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킥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라.
그게 단순히 귀인을 만나면 더 좋은 거고, 귀인을 못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제3자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만한 그런 포인트를 하나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쁘지만 서두르지 않기. 삶에 최선을 다하면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두르진 않아요. 근데 저도 살짝 튀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죄의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꼼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막상 막 시간이 엄청 촉박하고 막 달릴 때는 꼼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꼼꼼하게 하기. 세 번째는 나의 행복이 최우선. 항상 감사하면서 살기. 좀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인데 BJ 톤을 읽어볼게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눈부심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건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라. 그래, 실컷 구경하고 즐기시게나. 이 찬란한 봄날이 다 가기 전에. 이 거침없이 하이킥 91화에 나오는 건데, 나문희 할머니께서 여행을 많이 못 가보셨는데 꽃이 폈을 때 충분히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펴있을 때, ing일 때 최선을 다해서 살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울 뻔했는데 안 울었네요. 제가 이거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울었더니 엄마가 겁나 웃었거든요. 울다가 웃는 홍진경 짤이 되었었어요. 이렇게 저의 Q&A는 끝이 났고,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 최대한 많이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 살짝 아치형으로 그려봤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